오늘이 아마 날짜를 권무일 선생님이 날짜를 잡은 게 4월 19일이 그냥 잡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의미로 날짜를 잡고 그러셨는데 제주 바다의 슬픈 역사 잘 극복해가지고 우리가 이뤘던 그런 혁명만큼 우리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가 다시는 외세의 침략이나 외세의 침탈로부터 잘 극복하는 지혜를 담고 아마 여러분들께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뜻과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기회를 삼은 것 같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관계없으니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앞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마 권 선생님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서서 다 말씀하셨고 또 사회자가 저한테 상당한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 권무일 선생님 책자 자체는 아마 우리 아까 박찬식 선생님이 연구자로서의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치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연구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 우리 이 권무일 선생님 보면서 상당히 놀랍고 그런 게 우리 제주 바다의 슬픈 역사를 저술하신 권무일 선생님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분 나쁠 정도로 철학을 전공하셨는데 왜 역사 전공자를 앞질러요? 같이 가야지. 아니면 조금 빠진 듯 해야지. 그런데 철학을 전공하셨으면서도 뛰어난 예지력과 거기에다가 호기심까지 있어가지고 그리고 눈이 좋습니다. 해안이 있고 또 문학적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시고 거기에다가 분석력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한 탐구열이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렇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이들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책자 보면은 이 일본 어업기술이 발달뿐만 아니고 그 자원의 고갈에 따른 일본 제국주의가 어떻게 조선을 통해 가지고 조선이 1차적 목적이 아닙니다. 대동학 공영권만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조선, 그 다음 청나라, 그 다음 동아시아 지역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권 선생님이 이 책을 탄생시킨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평서를 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이 갖고 있는 역사적 관심과 또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아까 우리 고 선생님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현재 머무르지 않고 대응 방안을 잘 마련하는 그러한 대안 효과를 아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간 우리 제주 어업인에는 어업 침탈사를 놓고 보면요, 사실은 15세기, 16세기 나아가서는 17세기부터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일본이 외구의 본거지인 그 일본 남부 지역 규슈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제주도가 딱 있습니다. 외구들은요 일본 외구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 외구도 있습니다.
이게 외부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노략질 탐험만이 아니고 사실은 공적 교육 관계도 포함됩니다. 여기는 부를 축적하면서 결국은 그 지역에 세력권을 형성하고 그 세력권이 바탕이 되면서 자기네들의 활동을 군사적으로도 공고히 해나가는데 왜구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1555년 명종 때 왜구들이 남해안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엄청난 숫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해안 일대를 꼭 장악하고 있었는데 조선중앙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퇴치 작업,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다가 어딜 가요? 제주도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들어와요? 거의 70척이 들어옵니다. 어선이 그 외부의 선박들이 5명 타는 선박에 10명 타는 선박입니까? 규모가 커집니다. 16세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30명, 40명, 50명, 많은 경우 70명까지 탑니다. 이게 1000명이 들어옵니다. 제주성에. 1000명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커져요.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이처럼요, 왜구라는 건 제주도에 굉장히 제주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1870년대 19세기 그리고 언제예요? 1905년 20세기입니다. 요 사이 되니까 일본 어업기술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수기선이 판을 칩니다. 잠수기선이 판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게 없죠. 자기들이 먹을 게 없어요. 전복, 해삼, 소라 먹을 게 없습니다. 주변에 고등어도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잘 알잖아요. 제주 70년대만 해도 제주 항구에 가면 고등어 잡이 어선이 굉장히 집단을 이루었습니다. 그걸 건창망이라고 그럽니다. 약간 서툰 일본말로 갯자꾸라고 그러죠. 건창망 어선단입니다. 특히 이제 경상도 부산 지역에서 오는 어선만 거제도입니다. 주로 선적이 되는 곳은. 그게 와가지고 수십 척씩 와가지고 고등어 잡으면 싹쓸이해 갑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일본은 어때요? 해안에 연안에요? 없습니다. 왜 일본에 잠수기선이 그렇게 많이 오느냐? 자기는 귀한 거, 특히 해삼, 전복 얼마나 귀합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연근에 와가지고 곳곳에 걸 만드는데 통조림 공장 왜 만들어요? 통조림 공장 다 잘 보관했다가 가져가려는 거 아니에요? 수출하고. 그리고 고등어 왜 염장합니까? 왜 염장 지릅니까? 염장하는 것도 보관 잘 해가지고 가져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성산포 지역, 특히 제주 지역에는 산지항 일대에 일제강점기가 들어오면 유곽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유곽이 뭐예요? 술집이죠. 식당. 어부들이 날씨 나빠가지고 아니면 날씨 좋더라도 여기에 머물 때 뭘 해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강제로 위로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주 사람들은 알 겁니다만은 지금 일동 사무소 바로 동쪽에 보면 아마 지금은 건물이 3층 건물인가 2층 건물 되는데 예전에 일본식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옥집. 그게 센시후라는 천방로라는 집입니다. 그게 뭐예요? 1920년대 30년대 제주도 일본식 거기가 뭐냐면 카페입니다. 커피 팔고 저녁에는 술 파는 곳이었어요. 천방로라고 이렇게 불리는 집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미 제주도는 어업만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침탈의 역사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것들은 역사적인 환경
뿐만이 아니고 경제 환경이 변하면서 제주도는 늘 침탈이 대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책의 말미를 읽으시면서 저 강만생이를 또 지목합니다. 지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평서를 읽고 독후감 비슷하게 이렇게 글을 쓰면서 한 얘기가 바로 홍종우라는 마지막 제주 목사입니다. 홍종우는요, 이게 참 이분은 태어난 것도 아버지가 약간 몰락한 양반 집안의 후손이고, 그리고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요. 몰라요, 잘. 1913년에 죽었다. 그래서 아현동 고개에 묻혔다라는 건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제주를 떠났는지,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이금 일사에 같이 갔다는 얘기도 있고, 하와이에 이민 갔다는 얘기도 있고, 전라도 신안군에 살았다는 얘기도 있고, 국채 보상운동 때 돈 10원을 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홍종우는 1888년에 프랑스 유학을 갑니다. 프랑스 유학을 왜 가느냐? 가기 전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김옥균보다 한 살 위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3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유학을 준비합니다. 치밀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에요. 30 넘어가지고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 버리고 갑니다. 보통 사람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는데 30살이 넘어가지고 일본에 가는데 왜 가느냐? 메이지 유신의 기본 틀은 뭐냐? 프랑스 정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프랑스 통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는데 돈 벌러 갑니다. 뭐 하면서 돈 벌려고? 아사히 신문 문선공이 십자공이 되려고. 그래서 아사히 신문에서 2년 동안 돈 법니다. 그 번 돈으로 프랑스를 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 못합니다. 못해. 이 돈을 벌고 프랑스 가서 3년 살다가 돌아옵니다. 장일홍 선생의 그 희곡집 매국노래는 게 2021년도인가 22년도에 나왔는데 5번째 장에 보면은 1895년 1월 고종과 함께 있는 그 홍종우한테 얘기하는데, 홍종우한테 김옥균이 죽여라. 김옥균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희곡이고요. 하여간 프랑스 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쭉 가다가 돌아오는데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1895년 94년에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아까 이인직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인직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국문학사에서 보면 신채시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신채시인 이인직 아닙니까? 그 사람이 혈인우를 쓴 사람,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사주를 받아요. 근데 이 홍종우가 보통 사람인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에요. 거저 죽였겠습니까? 내가 사는 길은 내보다 한 살 밑에 김옥균을 죽여야만 됩니다. 김옥균을 죽이고 또 누구 죽이라고 그랬어요? 박영효를 죽이라고 했는데 박영효는 죽이지 못합니다. 박영효는 잘 아시다시피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힘 있으면 제주도 와가지고 귤밭까지 합니까? 도남동 귤밭이 박영효 박대감집 귤밭 아닙니까? 우리 서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학과에 그 인근에 선생님 계셨잖아요. 거기가 그만큼 그랬는데 죽여야 내가 산다. 그래서 죽이니까 어떻게 해?
95년 1895년 2월 며칠 날 일본에서 김옥균을 유인합니다. 그 상해에 있는 상해 쪽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동화양행 호텔에서 김옥균을 사살하지요. 권총 3발을 이렇게 쏘고 죽이는데, 동화양행 그러면 제주도 동화여관 생각 안 나세요? 박모걸이 제주도 연예행각 도피 왔을 때 같이 지냈던 곳이 동화여관입니다. 그 동화양행에서 어쨌든 동화양행에서 죽이고 그 다음 들어오면서 고종이요, 홍종우가 김옥균을 죽였다니까 버선발로 나왔답니다. 이게 사실이야. 그만큼 한이 맺혔기 때문에, 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종이 죽었다니까. 그 다음 돌아오니까 뭐해? 홍종우는 과거시험 합격합니다. 특채예요. 요새 잘 특채하잖아요. 누구 마음에 들면 특채하고 그러는데, 특채돼가지고 승승장구합니다. 평년 판사까지 합니다. 자, 이런 것도 한시적이었습니다. 왜냐?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무일 작가님께서 홍종우가 얘기할 때 독립협회, 황국협회, 만민공동회 다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통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종우가 돌아올 때 김옥균을 죽이잖아요. 총으로 죽였는데 그 소금으로 완전히 절여서 옵니다. 시신이 변하지 않도록. 그래서 팔도에다가 이렇게 분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시신을 목을 달고 대역죄인 김옥균 시신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 결과적으로 홍종우가 이론을 통해 가지고 달라지게 되는데, 역시 세상이 변하고 있고, 이제까지 홍종우는 수구 세력은 아닙니다. 수구 세력이 아니고 약간 진보적인 세력은 틀림없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제주 어업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본 어업이 조선 침탈에 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방지 대책을 수립하면서 점진적으로 나가는데, 이제 홍종우도 이제 권력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 밀려나게 되면서 제주도에 옵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홍종우는 그러한 한계를 갖고 있었고, 제주도에 와서는 어업 침탈에 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저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을 잃어요. 힘을 잃으니까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 한계 가운데, 한계 속에서 그나마 하는데, 참 제가 조심스럽게 우리 권무일 작가님한테는 말씀드렸지만, 홍종우가 제주도 와가지고 이 한라산 벌채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요. 벌채 과정에서 상당히 뇌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 약간은 부패한 그런 모습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아쉬운 거는 우리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쓴 우국지사라는 표현이 좀 아쉬워서, 그 표현은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왜 거기에다가 우국까지 집어넣고 지사들 욕먹이게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 일제 그 모습들은 일제
강점기 이전에 1905년까지의 일본의 업 침탈은 제주도민들에게 엄청나게 힘들어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1930년대 제주 어민들이 그 기존의 밀란도 있지만 1930년대 제주 해녀들의 항쟁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 해녀 항쟁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일 열심히 연구하신 분이 강대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강대원 선생님은 원희룡 지사의 장인어른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구자에서는 굉장히 재력이 풍부했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해녀 연구에서는 상당히 앞서진 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권무일 선생님도 그분 자료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처럼 제주도의 어업 환경이라는 것은 그냥 문제가 아니고 생계의 문제였고 삶의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업 침탈과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더 여러 가지 자료의 수집부터 또는 이런 과정까지 보면 천착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권무일 선생님께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건 고맙습니다.